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뿌꾸뿌꾸 행성의 꼬마 과학자 또띠는 저 먼 우주 속에 어떤 별나라들이 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나라에 관한 책을 아주 좋아했죠. 어느 날 또띠는 우주 도서관에서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초록별 지구라는 제목의 책이었답니다. 책의 표지에는 또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별나라가 그려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죠. 또띠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 안은 더 아름다웠죠. 지구에는 숲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숲 속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지구에는 바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바다 속에는 또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었죠. 물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물풀과 아름다운 산호, 그리고 알록달록 다양한 물고기까지. 푸른 물감을 푼 것 같은 파란 바다는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책을 보다 말고 또띠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뿌꾸뿌꾸 행성에는 아름다운 숲도 신기한 바다도 없었죠. 모래바람만 부는 황량한 곳이었어요. 또띠는 아름다운 숲과 바다가 있는 지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지구에 직접 가보기로요. 또띠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우주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명령을 내렸죠. 지구로 출발! 우주선은 지구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또띠의 마음은 먼 길을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설레었어요. 삐리리리리리 5분 후 지구에 도착합니다. 긴 여행에 지쳐 잠을 자고 있던 또띠는 우주선 안내 목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눈앞에 있는 건 또띠가 기대했던 지구가 아니었어요. 너 잘못 온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초록별 지구라고. 그런데 저건... 바로 그때 책에서 봤던 달이 또띠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별이 지구가 맞다는 걸 안 또띠는 무척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죠. 혹시나 하고 우주선을 지구에 착륙시켰어요. 가까이서 본 지구는 우주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쓰레기가 산처럼 우뚝우뚝 솟아있고 책에서 봤던 숲이나 생물들은 볼 수가 없었죠. 또띠는 우주선을 타고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있는 바닷속에도 쓰레기들이 쌓여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신기하고 아름답던 바다 생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또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지구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띠는 힘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뿌꾸뿌꾸 행성으로 돌아가자. 또띠는 초록별 지구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을 했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았죠. 그때 우주선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먼 거리를 날아와서 우주선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어요. 또띠는 우주선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성이라는 행성으로 날아갔어요. 화성에 도착해 보니 그곳 역시 쓰레기로 덮여 있었죠. 지구인들이 환경오염으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화성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곳마저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었어요. 지구인들은 자기들끼리 자랑처럼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화성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건 모두 우리의 기술 덕분이야. 그 말에 또띠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띠는 서둘러 우주선을 고쳐 뿌꾸뿌꾸 행성으로 날아올랐어요.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또띠는 생각을 했죠. 지구인들 때문에 화성도 곧 망가질 게 분명해. 그럼 또 다른 행성을 찾을 텐데. 절대 우리 뿌꾸뿌꾸 행성 안에 안 오면 좋겠다. 또띠는 조용히 초록별 지구라는 책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네, 오늘은 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2900년입니다. 얼마나 남았죠? 지금으로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876년이 남았네요. 876년 후의 지구 2900년. 감히 어떤 실감이 나는 숫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정말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그때쯤 이 전 세계의 인구가 소멸해서요. 진짜로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 책의 내용처럼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고 오염이 되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많은 지구인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800년대 후니까 글쎄요.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또띠가 뿌꾸뿌꾸 행성에서 온 또띠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의 행성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아프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 이번 겨울 2024년이 시작되고 난 1월의 겨울에 곳곳에서 많은 계절적으로 변화가 있죠. 지금 극심한 겨울을 앓고 있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에도 이상하리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겨울들이 곳곳에서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웨스트 사이드거든요. 미국에서 웨스트 사이드의 파시픽 노스 웨스트 쪽인데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죠. 이쪽 웨스트 사이드의 해안가 파시픽 웨스트는. 그런데 제가 사는 주에 얼마 전에 바로 저번 주였어요. 제가 얼음이 많이 얼어서 정말 예쁘다고 어떤 책 읽던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 겨울에 내리는 날씨인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모두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얼음이었냐면 보통 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리거든요. 장대비가 아닌 이렇게 미스트처럼 비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왔다가 그치고 조금 굵은 비도 좀 많이 왔었어요. 거의 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는 잠깐씩 정말 뜨고요. 근데 유난히 1월이 되면서부터 일주일 내내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게 한 마이너스 파렌하이트로 한 20s였어요. 20도 사울시애스는 그게 한 영하 5도, 6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더 추운 겨울도 지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추울 땐 정말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 사울시애스까지 10도, 15도 뭐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겨울의 그 추위와 여기 미국에서의 겨울의 추위는 느낌이 조금 틀려요. 많이 틀려요. 한국에서의 겨울은 건조해요. 뭐 일단 비나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는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되게 도시의 추움이거든요. 굉장히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날카로운 추위예요. 추울 땐 정말 상당히 춥죠. 그 정도의 추위도 겪어봤던 썼기 때문에 여기의 추위에 뭐 영하 5, 6도는 사실 그렇게 춥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모든 대지와 모든 곳곳에 다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 땅속 깊이까지, 흙속 깊이까지 나무들도 굉장히 안에 촉촉하게 이미 수분이 너무나 가득하게 스며져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5, 6도가 돼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보통 기온이 이제 뭐 사우스에스로는 한 10도, 뭐 20도 아래였는데 뭐 파렌하이트로는 30도, 40도, 50도까지도 돼요. 50도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모든 게 얼었어요. 정말 그 얼음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주가 그런 쪽에 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전기 공급이 끊긴 채로 제가 사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뭐 인구적인 숫자로 보거나 사이즈로 봤을 때 제가 큰 도시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좀 대도시보다는 작은 마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장장 며칠이냐면요. 지금 오늘로 9일째 나흘 숫자 9입니다. 나흘째 이제 내일이면 10일이 되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생활하던 루틴 그리고 제 스케줄 저의 모든 좀 리듬이 많이 엉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사실은 계획했던 것만큼 팟캐스트에서 지금 책도 자주 읽지 못하게 되었고요. 차질이 좀 빚어졌고요.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거의 캠핑 도구 저희가 캠핑을 조금 익스트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와일드 버전으로 좀
캠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모든 캠핑 기어들이 쓰고 있어요. 뭐 거기에서 쓰는 라이트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촛불, 그리고 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게 다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다행히 스토브는 가스 스토브라서 쓰고 있지만, 그리고 물도 나와요. 뜨거운 물도 가스라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보통 지금 unusual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지금 책 2900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다른 책들 중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제 한국말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라도, 혹시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거나 더운 여름에 지내시는 분들, 뭐 조금 날씨가 예전과 같지 않거나 조금 다른 곳에서 어떤 다른 상황들을 맞닥뜨리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인 지금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견디고는 있어요. 잘 견디고는 있는데, 사실은 다 저번 주까지는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우울하고, 왜 빛을 희망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전기를 잃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마구 쓰는 전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전기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얼마나 제한되게 날씨의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준비가 되지 않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땐 이렇게 전력이 오랫동안 끊긴 상태로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이게 좋은 영향이라면 영향일 수도 있겠죠. 다른 조금 시각이 생겼어요. 사물들이나 어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잠시일진 모르지만 또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저에게 나타난 어려움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둬두기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다른 문을 열어두는 쪽으로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번 주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 훌훌 털어내고,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원초적인 불빛들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어떤 경험도 좀 나눠보고요. 제가 처한 상황들 사실 얘기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만약 조금 어려운 상황들, 왜냐면 제가 동부 쪽 이스트 사이드에도 굉장히 심한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또 아래 남쪽은 이상한 홍수 현상이 물난리처럼 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예기치 않은 일로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내 정말 흔한 하루의 삶이 날씨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 건가, 내가 살고 있는, 그렇게 테크놀로지 발전했어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좀 어려운 계절이나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많이 빠지거나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이 날씨라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후 때문에 이사도 가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조금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 이후에 너무 심한 겨울이 있는 곳은 이제 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사실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심한 겨울이 있었던 미드웨스트 쪽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살다가 이렇게 웨스트 사이드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날씨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쳤었어요. 제 하루하루 지내는 삶이 사실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이지만 소중하거든요. 내가 그 하루의 삶을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들 힘을 내시고요. 새해의 겨울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와 함께. 오늘도 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또 제 얘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그럼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